안녕하십니까. 전 첫 시간 이제 일반 화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화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때 배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공대에 들어가면 자연대나 공대에 들어가면 1학년 때 과에 상관없이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뭐 중3 학생들이 배우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화학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 이 위험물 기능장에 나오는 화학 문제 푸는데 충분합니다. 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녀분들이 계시면 집에 뭐 이과생이 이제 있으면 집에 화학원이라는 책이 뭐 문제집이 있을 수 있겠죠. 책 화학원. 자, 혹시나 이제 이러한 책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셔도 좋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만 전부 다 본다라고 하면 이 위험물 기능장에 나오는 일반 화학 약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전부 다 맞추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이 되실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어떻다는 겁니까? 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화학이 뭔가요? 화학.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제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도 화학 물질이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칠판, 이 교탁, 여기 있는 책 전부 다 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렇게 운동하는 현상을 배우는 게 이제 물리고,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인데 생명이 있죠.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생물, 지구나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아니면 이제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지구과학. 이렇게 해서 보통 과학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화학은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물질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화학을 알아야지 다른 현상들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질과 물체. 우리가 맨날 뭐 어떤 물체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 물질이란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뭐 철, 목재 여러 가지가 있죠. 정확한 더 정의를 말하면 자, 물질이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우주를 구성하는 재료를 우리가 재료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주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이 딱 지구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구에는 당연히 산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흙도 있고 돌, 사람도 있겠죠. 나무, 뭐 철 등등.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재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란 질량이 있는 공간적으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자,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보다 좀 큰 개념이 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물질이 모여 있으면 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분류를 한번 보면 물질은 이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순물질은 화합물과 단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순물질은 한마디로 그냥 순수한 물질. 자, 순물질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와 화합물. 단체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및 동소체. 자, 여기서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황 하나, 구리 하나, 철 하나, 나트륨 하나, 알루미늄 하나, 흑연, 탄소라고 합니다. 하나인데 그럼 동소체는 뭔가요? 동소체. 동소체란 이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있지만 다른 물질.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가장 쉽게 우리 산소를 O2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존을 O3라고 합니다. 둘 다 들어보셨죠? 둘 다 이 산소 원소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는 이렇게 O2, 산소 두 개가 붙어 다니는 애들이고, 자, 오존은 산소가 3개씩 붙어 다니는 애들입니다. 자, 둘 다 성질이 달라요. 산소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여러 가지 연소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꼭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물질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새 이런 미세먼지 이런 확인하는 어플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지수, 오존 지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오존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또 사람한테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위험물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피와 피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적린, 피포를 황린이라고 합니다. 피는 인이고 인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물질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볼 거지만 각 류, 2류, 3류로 다른 곳에 속해 있고 위험물의 성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동소칠한 이제 뭔지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다? 단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과 아니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O2, O3 그리고 이제 P, P4 이런 애들을 단체라고 하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소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러면 자,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자, 혼합물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자, 잘 섞여 있으면 균일, 그리고 잘 안 섞여 있으면 불균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탕물, 소금물,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고, 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설탕물 이렇게 잘 섞어 놓으면 어디까지 설탕이고 어디까지 물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래 속에 돌을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이제 물질이지만, 아니면 순수한 철이 있고 순수한 모래가 있다라고 합시다. 석영이 있어갖고 Fe2와 SiO2를 섞어 놓는데, 자, 그냥 대충 섞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확인, 순물질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물질마다 고유의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는 점, 자, 이제 액체는 B점, 끓는 점이 있습니다. 자, 얼음이 녹죠. 얼음이 언제 녹아요? 0도씨에서 녹고, 물이 몇 도씨에서 끓습니까? 1기압 기준을 할 때 100도씨에서 끓죠. 자, 그래서 어떤 이 물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물질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이 0도씨에서 녹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100도씨에서 끓으면 아, 순수한 물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더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데 0도씨에서 안 녹고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아니면 영하 10도에서 녹는다, 그리고 100도에서 안 끓고 한 110도에서 끓래? 그러면 자, 여기에는 물 말고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물에 소금을 넣으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각종 이 포인트, 온도를 측정해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녹는 점을 융점, 끓는 점을 B점이라고 이제 하고, 화학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보다 융점, B점이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물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용어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의 분리 및 정제,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체랑 액체랑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흙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데 이거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필터 이용해서 이
모래가 통과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촘촘한 망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흙탕물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걸러지고 물만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 필터를 잘 이용한 기계, 우리가 각 집마다 거의 다 있는 기계가 뭡니까? 정수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이러한 중금속, 오염 물질 이런 거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자, 증류 끓이면 돼요. 자, 섞여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섞여 있고 필터로도 이제 분리하기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플라스크에 이렇게 담아놓고서 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끓이면 액체는 올라가겠죠, 증기로. 그럼 이제 증기만 따로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얼음을 담아놓은 여기다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증기가 차가워져서 액체로 되겠죠. 그러면 끓어서 기화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고체, 기화될 온도까지 안 올리겠죠. 고체는 남아있고 액체만 이쪽으로 다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순수한 액체로만 나오겠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액체와 액체도 증류를 이용하는데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하기도 합니다. 각 물질마다 액체는 끓는 점이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은 한 6, 7도에서 끓는데 온도를 그러면 한 80도까지만 하면 물은 안 끓고 알코올만 전부 다 기화돼서 날아가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액체와 액체도 증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이 있고 기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체를 잘 흡수하는 그런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흡수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물질을 배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고 이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합니다. 자, 물을 기준하면 물은 우리가 세 가지 상태를 다 볼 수 있죠. 물, 얼음,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마시는 액체, 물, 그리고 수증기. 자, 어떻습니까? 이 물은 상태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와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다른 물질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온도를 더 가열하면 녹겠죠. 흐물흐물해지다가 녹고 더 가열하면 탑니다. 양초. 어떻게 되죠? 양초 이제 가열하면 녹죠.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만지면 이제 금방 이제 응고가 되지만 약간 뜨겁죠. 그러다가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초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불 타면서 이제 날아가 버리죠. 자,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보통 1기압 20도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 각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전부 다 다르게 있죠. 우리가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일반적인 기체들은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끓는 점 이상 온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하고 있는 이 상온에서 액체, 녹는 점은 넘고 그렇다고 끓는 점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철이나 각종 이런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100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있으며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한 것. 자, 저도 고체고 플라스틱도 고체고 이 리모컨도 고체입니다. 단 이 플라스틱이죠. 자, 얘네들은 모양과 일정한 모양이 있고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뭡니까? 서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죠. 이 인력이 고체는 매우 강해가지고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압력, 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보통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1기압 기준으로 하죠. 1기압도 매우 큰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기도 저를 누르고 있고 저도 공기를 밀어내고 있고 서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력도 강하고 누르고 있는 압력도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점은 고체가 이제 열을 받아서 액체로 변할 때의 온도. 자, 그러면 이 고체가 왜 액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체는 우리가 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트병에 담아놓은 물, 부피는 일정하죠. 500ml에 담겨있는 이 페트병 물 모양은 일정하나 막 찌그러뜨리거나 흔들면 모양이 달라지죠. 세워놨을 때는 슴 모양, 눕혔을 때는 누운 모양. 그래서 모양은 변하나 부피가 일정한 상태를 액체라고 하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 상태로 있는 물질에 열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도 열을 받으니까 더우니까 서로 붙어 있기 싫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좀 떨어져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축 늘어지겠죠. 서로 이제 붙어 있기 싫으니까 뭔가 축 늘어지고, 부피는 일정하죠. 아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떨어지진 않았으나 뭔가 이렇게 부피는 일정하나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온도는 일정하나 압력, 이제 누르고 있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이 플라스틱 서로 대기도 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아예 누르는 힘이 없어집니다. 대기압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축 늘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되겠지만 반대로 대기압이 매우 낮아져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상온에서도 액체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B점은 이제 액체를 가열하여 증기가 될 때의 온도. 응고점은 이제 다시 물이 얼음이 될 때 우리가 응고라고 하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뭐 응고 되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경우. 그래서 굳을 때, 한마디로 굳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점이란 어떤 상태의 증기압이 포화 증기압이 되는 온도. 자, 우리가 이제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노점 막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포화 증기, 증기에 딱 이제 수증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분, 수증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수증기로 존재하지 않고 습도가 100%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바로 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습한 데 가면 피부에 막 땀 맺히고, 밖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밖의 온도가 매우 막 이제 이렇게 뜨겁고 아니면 또 안에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틀어놓으면 막 물 맺히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러한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습기를 이제 덜 머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액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로 현상이나 이런 물방울로 전부 다 맺혀서 나오게 돼버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창문, 특히나 추운 겨울날 이제 창문에 많이 이슬이 이렇게 맺히는 것도 이런 노점 때문에 그런 거죠. 기체는 자, 액체 상태에서 열을 더 받거나 열을 더 받으면 더 붙어있기 이제 싫게 되겠죠. 아니면 압력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 버리면 이제 더우니까 우리를 미는 힘도 없으니까 그냥 너랑 떨어져 있을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유분방한 상태로 돼버리는 겁니다. 기체. 자, 물질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상태를 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1기압 기준으로 해서 0도씨, 100도씨. 자, 이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0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0도씨에서 액체가 되고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100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도씨에서 이제 다시 끓겠죠. 그래서 여기는 액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물은.
자, 그런데 압력을 이제 최저 6 그리고 22만, 그냥 이거는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만약에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을 낮추니까 서로 밀지 않는 겁니다. 밀지 않기 때문에 액체가 되던 기체가 되던 이렇게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뭐 이런 대충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아주 높여버리면 온도가 높아도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액체 구간이지만 대충 뭐 이런 구간을 이렇게 따라서 이 정도, 그러니까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고 여기는 기체, 고체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세 가지 상태가 다 존재할 수 있는 뭐 삼중점이라고 해요.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자, 꼭 온도가 올라야지만 액체가 되고 온도가 올라야지만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물질도 다 그렇습니다.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질의 상태 변화,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됩니다. 고체, 물로 예를 들면 얼음이겠죠? 얼음 그리고 물, 수증기. 자, 얼음이 물 되면 우리가 녹는다, 융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이 얼음 되면 언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응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체화 된다라고 해서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면 이제 액화. 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아까 표에서 봤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체에서 액체, 기체를 거치는 게 아니라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압력을 아예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액체로 갈 새도 없이 그냥 고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녹지 않고. 자, 그걸 승화라고 하고 우리 드라이 아이스, CO2입니다. CO2 얼린 겁니다. CO2는 이산화탄소죠. 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전문점 가면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엄청나게 온도가 낮은 물질, 그거 액체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그거 이산화탄소 얼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꺼내 놓으면 바로 기화돼서 날아가 버리죠. 고체에서 액체가 될 틈 없이 바로 승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액체가 되려고 하면 약 5기압이 필요합니다. 기압을 많이 높여야지 액체로 갔다 가는데 현재 상태는 1기압, 압력이 상당히 낮아요. CO2 같은 경우에는 약 5.1기압이 돼야지 자기들이 이제 액체 상태로 갈 수 있는데 CO2 기준에서 1기압은 자기들한테 너무 낮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액화될 새가 없이 바로 그냥 승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온,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1기압에서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얼어버립니다. 기체에서. 액화될 새도 없이. 그래서 이 CO2, 액화 CO2도 있습니다. 이제 소화약제에서 나오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압 가스 통에 넣어야지 액화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한번 치셔야 됩니다. 여기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열과 현열, 비열이 나오는데 잡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자, 먼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열이란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건 여러분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0도씨의 얼음, 0도씨의 물, 100도씨의 끓는 물, 그냥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도씨의 수증기, 기체라고 적겠습니다. 자, 물이 0도씨에 얼기도 얼지만 0도씨에서 녹죠. 자, 1g에
얼음이 1g의 얼음이 열을 받아가지고 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얼마의 에너지? 여기서 여기 가는데 80 필요합니다. 1g당. 자, 그리고 현 열은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화할 때 필요한 열입니다. 자, 물에서 물 똑같이 액체입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액체 상태죠. 이럴 때는 어떻게? 1도 올리는데 1도당 얼마? 1칼로리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0도씨의 물. 자, 이제 물이 100도씨에서 기체가 수증기가 100도씨에서 물이 되기도 하고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팔팔 끓어서 날아가기도 하겠죠, 수증기로. 자, 이럴 때 이 끓는 물을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539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도씨의 아주 차가운 물을 100도씨에 팔팔 끓는 100도씨의 물까지 1g 끓이려고 하면 100칼로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1도씨당 1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끓는 물을 수증기로 날리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약 5.4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찬물 끓이는 것보다 끓는 물 날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 잠열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열을 말합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100g의 얼음을 100g이죠. 100g의 0도씨의 얼음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꿀 때 필요한 칼로리는 얼마인가? 자, 한번 다 더해보면 되죠. 1g 기준에서 얼음에서 물 가는데 80,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물까지 가는데 100. 자,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기체로 가는데 539. 다 더하면 719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g당이기 때문에 지금 몇 그램? 100g이죠. 그래서 71,900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 이쪽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물질의 성질 및 변화는 매우 쉽습니다. 물질의 성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성질, 물로 예를 들면 그냥 특성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 색깔 어떻습니까? 색깔 투명하죠. 용점 얼렸으면 다시 녹일 수도 있고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측정할 수 있는 성질. 자, 얼려보고 끓여보고 밀도 한번 재보고 경도 한번 재보고 전기 전도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할 수 있겠죠. 화학적인 성질은 자, 화학 반응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물질의 변화,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성분은 변하지 않고 상태와 부피가 변하는 것. 자, 설탕, 고체, 물, 액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죠. 둘 다 그러면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물을 증발시키면 설탕이 그대로 남아있죠. 설탕이 물에 녹아 있는 거지 뭐 설탕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겁니다. 철이 녹아 쇳물이 되는 현상, 철이 녹아 쇳물이 되면 그냥 고체인 철이 액체인 철로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쇳물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이제 뭐 무기나 칼 만들 때 다시 이제 물에 담갔다가 때리고선 모양을 성형시키면 다시 고체인 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큰 철이나 조그만 철이나 그게 다 철이지 철이 뭐 딴 금속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소금이 물에 녹아, 얼음이 물에 녹아. 자,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아예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아예 성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화합이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결합해갖고 하나로 되는 겁니다. 탄소랑 산소, 이제 탄소, 우리가 이제 보통 나무도 거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종이도 거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산소와 결합해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냥 타버리는 거죠. 수소와 물, 수소와 산소. 수소는 우리가 이제 연료로도 쓰이는 아주 가연성 가스고,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는 쉴 때 필요한 이 생명에 꼭 필요한 기체죠. 자,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매일 마시는 물이 되는 겁니다. 자, 아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와버리죠. 이런 걸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분해는 하나의 물질이 둘 이상의 물질로 되는 현상. 자, 이렇게 결합해서 물이 됐는데 물을 다시 쪼개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만들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엄청 이제 각종 이제 수소 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을 분해한다던가 아니면 또 따로 수소를 얻어낸다던가 이런 아주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쓰기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을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돼서 아직까지는 비효율입니다. 얘는 중요한 물질이고 우리가 소화 파트에서 자주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겠습니다. 치환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화합물의 하나 원소가 다른 원소와 교체되는 현상. 이렇게 마그네슘과 황산이 있는데, 자, 이 SO4, H2SO4 붙어 있었는데 애보다 마그네슘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너 나가 이래버리고 SO4가 Mg랑 만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화학 반응이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복분해는 두 가지 이상 성분이 서로 교체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을 반응시키면 염화은과 질산나트륨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복분해라고 하죠. 자, 수산화 나트륨, 아주 이제 염기성 물질, 염화수소, 이걸 물에 녹이면 염산이죠. 둘 다 아주 인체에 닿으면 큰 위험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이제 독한 물질인데, 이 두 물질을 반응시켰더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사람이 이제 또 인체에 꼭 필요한 염화나트륨, 소금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 화학적 변화란 무엇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원래 성질에서 아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을 말하죠. 그걸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